자, 17번입니다. 자, 상해와 폭행죄 중에서 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12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자, 기억 니은부터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저는 해설만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친구죄도 아닙니다. 근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죠. 자, 미수범 처벌 관련해서 상해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죠. 자, 그렇지만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자, 존속가중처벌 조항은 상해죄든 폭행죄든 똑같이 있고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양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보백범죄의 가중처벌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특가법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해죄든 폭행죄든 모두 공통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만 되고, 자, 미수는 상해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자궁 적출하는 것은 상해로 보죠. 그쵸? 상해가 안 된다, X 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 치유는 상해로 보지 않죠. 3번, 음양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맞고, 상해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음모를 일부 잘라냈다. 잘라낸 것은 상해가 아니죠.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죠. X. 상해를 가할 의사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을 보시면 다리가 부러진 것은 중상해가 아니죠. 그렇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도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왜? 중상해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을 보시면 관절 나가는 거 있죠? 관절. 이 관절이 슬관절은 무릎 관절을 말합니다. 상해로 봅니다. 자,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밑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상해죄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상해 부위 판시가 없다면 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해 부위 판시가 없는 상해죄 인정은 위법이란 말은 상해죄 성립이 인정되려면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보란 말. 진단서라는 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었을 때 상해죄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자, 실제는 상해를 보죠. 생리기능 훼손설에 따랐을 때 상해로 봅니다. 자, 3번. 자궁 적출하는 것은 상해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안 된다, X 하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자,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 하는 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이 아니죠.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자, 21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유형의 행사가 있잖아요. 그쵸? 폭행으로 봅니다. 안 된다. X. 자,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 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산모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본다. 전 시간 했잖아요. 그치?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해된다는 말 틀렸고, 과실치상죄 틀렸고. 자, 디귿번.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쵸? 또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상해되지 않죠? 동그라미네요. 자, 이거 풀었죠? 그쵸? 직계전속, 폭행, 상해, 동일한 폭력수법의 발현이라 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되는 상습, 전속, 상해죄, 포괄일죄만 됩니다. 이것만 되는 거죠. 이거 안 되고요. 그쵸? 이거 포괄일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다? 한 개입니다. 자, 22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1번.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전화를 하면서 고성을 내는 것은 원칙적이죠. 원칙적은 폭행이 되지를 않죠. 않는다. 원칙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죠. 이 끊고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형의 행사가 아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사용했다면 그때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이란 말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폭행이 되는 수도 있다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음모를 깎은 것은 폭행이 아니라 했죠. 폭행이라 그랬죠. 상해가 아닙니다. 실시는 상해라 그랬죠. X. 요거 했죠. 요거 상습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상습, 전속 상해죄, 포괄일죄가 된다. 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긁힌 것은 상해 아니죠. 일주일짜리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치? 상해 아니죠.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생리기능 훼손을 따랐을 때 상해로 보죠. 8살짜리는 외음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상해로 보죠. 이것을 상대적 상해 개념이다. 성인이라면 상해가 아닐 텐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해로 봅니다. 자, 실신 같은 경우 상해로 보죠. 정답은 2번. 24번입니다. 뭐뭐를 휘둘르거나 던졌다. 폭행으로 보죠. 안된다. X.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전화기용은 원칙적으로 폭행이 안된다고 했죠. 그렇죠? 폭행죄 미수는 처벌한다. 미수 처벌해요? 폭행죄 미수범 처벌조항 없어요. 그렇지? 반면에 상습범은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휘두르거나 던졌다. 폭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2번. 등에 업힌 피해자 딸에게 두개골을 입혀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뭐라고 봅니까? 폭행치사죄. 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밀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밀었다. 근데 그 등에 업힌 아이가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엄마를 밀면 아이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능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래서 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틀린 지문 골라라. 답은 2번입니다. 자, 소화기를 던졌는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특정인이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란 말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전화기를 하면서 고성을 냈다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뭐뭐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형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폭행이 아니다. 풀었습니다. 답 몇 번이야? 답 2번입니다. 자, 26번. 좋은 문제인데, 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범죄는 뭘까 하는 것인데, 이거 풀 수 있나요? 이거 답을 보지 않고, 해설 보지 않고, 이거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중자가 붙은 범죄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중자 붙은 범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쳤어요? 그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생명이란 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 근데 요 가혹한 행위가 구성요건 요소인 것은 생명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요것은 뭐다?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야. 그래서 요 중체포강급죄는
구축위헌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제유포 감금죄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축위헌범인 거예요. 자, 또 여기 신체가 들어가 있는 말은 손괴할 때 손이죠, 손.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손은 신체 일부잖아요. 신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중자가 붙은 범죄 중에서 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 상해죄 할 때 요 상이란 말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은 생명,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요 세 가지가 구성요건 요소다. 세 가지니까 상, 중, 하 이게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래서 요 상이란 말이 붙은 것이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상해죄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요 중자 붙은 범죄 중에서 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중유기, 중강요, 중골행사방해죄는 요 생명독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명, 신체나 재산, 이 재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요 1번은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요 4번도 여기도 중자죠. 중자 붙은 범죄는 요 도표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 2번은 어디서 했어요? 2번 어디서 했어? 방화죄 할 때 있잖아요. 방화죄 할 때. 그쵸? 제가 어떨 때 했어? 기본 강의 때 167조 164조 1항 165 166 1, 2 167 1, 2 할 때 가운데 끊어버렸잖아요. 요 세 가지 위에 거 추상적 위헌범이다. 밑에 거 구체적 위헌범이다. 그쵸? 이건 내가 적어야 돼? 위에 거 현주 건조물 방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타인 물건 타인 물건 일반 방화죄, 그쵸? 자기 물건 방화죄, 그쵸? 자기 물건 소유 일반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요 밑에 세 가지 어떻게 됐어요? 이 밑에 세 가지는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을 놓아 공공위험 발생, 소외하여 공공위험 발생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잖아요, 그쵸? 공공위험 발생이 나와야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위에 추상적위헌범은 그냥 불을 놓아 소외하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밑에 세 가지는 구체위헌범이라서 공공위험 발생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 방화죄가 있는 것은 생명, 신체, 재산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불을 놓아 소외하면 추상적위헌범, 불을 놓아 소외하여 공공위험 발생하면 구체위헌범. 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니고. 그래서 저절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답이 3번 되는 거예요. 3번 이 문제는 좋은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너가 3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1번, 2번, 4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자가 붙은 범죄는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방화죄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방화죄 부분은. 그쵸? 그 다음에 그 외에 폭발성 물건 파열죄라든지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몰라도 돼. 이거 시험 나왔지만 몰라도 되고, 어쨌든 1번, 2번, 4번이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3번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번, 2번, 4번이 중요한 것이지 3번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27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되면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밑에 도표 한번 쳐보세요. 자, 기본 강의 때 있죠. 이 특수자가 붙은 범죄들.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도, 강도, 도주 요 세 개는 합동범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합동범이 바로 뭐야? 이거 봐봐.
여기 보시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말이 절도, 강도, 도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합동이라 그래서 요 합동이란 말은 요 특수가 붙은 범죄 중에서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합동범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위에서 보는 여기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뭐 주거 침입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합동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합동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죄들은 특수가 붙긴 했지만 이것을 합동범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요. 합동이란 말은 오로지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합동범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요 세 개 일단 뺍시다. 이건 선생님 방금 배웠으니까. 빼고 나머지 보자고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조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체나 다중의 유력을 보인다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 요 두 가지를 구성요건 요소로 해요. 1번에 걸려도 죄가 되고 2번에 걸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했을 때 휴대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휴대란 말 여기밖에 없죠? 여기 절도, 강도, 도주에는 휴대란 말이 없어요. 여기 봐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합동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라는 부분은 이 합동범을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동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도, 강도, 도주가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죄들은 주거, 침입, 손괴, 공직방, 체포는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 상해, 폭행, 협박, 강요 등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 유기죄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 유기 이런 죄에는 형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은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합동을 물어보든지.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대비를 해두시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 갑의 행위가 휴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단 말이죠. 1번 보시면 소형차, 중형차 했었지? 예, 중형차에 탄 사람은 소형차에 탄 사람을 보고 위험성을 안 느꼈다는 거지. 그 당시 이 두 개의 차량은 모두 다 정차해 있었고 간격이 짧았기 때문에 X입니다. 자, 최리분말을 던졌다는 거지? 뿌렸다는 거지? 이거 특수로 봤죠? 소화기를 던졌는데 겨냥에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툭툭 톡톡도 아니라고 봤죠? 답은 니은 한 개입니다. 2번. 29번.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범퍼로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위험한 물건으로 봤죠? 2번. 자동차 위험한 물건으로 봤죠? 3번. 여기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자동차를 수대를 손괴를 했다 했잖아요. 팔간 말안에서 특수손괴죄. 특수손괴죄를 인정했어요. 안된다 틀렸고. 그래서 차 안에서 다른 자동차 두 대를 손괴했다 했는데 이 차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 빈 차였어. 빈 차. 빈 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차량에 아무도 안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 운전자가 빈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특수손괴죄가 된다는 게 판례야. 소형차, 중형차 했었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아니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청사년 2g을 동봉 우송했다라고 했을 때 동봉 우송만으로는 휴대라고 보지 않죠? 그쵸? 다 했잖아 기본 강의 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다? 2개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